저, 지금 이제 택견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선 영상에서도, 이걸 얘기했었는데, 지금 택견이, 한국에 지금 알려져 있죠. 한국에 지금 이제 문화재 지정이 83년도 돼 있는데, 그게, 저, 50대야. 군사정권 때야. 지금하고는 이 시대가 달랐던 때예요. 자, 그거는 내가 저 2016, 17, 18년 동안에 문제 제기했던 부분인데, 문화재청에서도 비공개적으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었거든. 그런데 행정 등록된 거는 이거 저기 뭐 취소시키고 해제되고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문화재청에서 그거를 잘못을 알면서도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자, 내가 지금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재차 거론하자 이건 아니에요. 이 북한 민소각자 이제 개정이 교수가 이게 1965년도에 이 고고민속이라 해가지고 북한은 우리가 이제 헌법상 이제 북한 쪽을 국가다 정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거기 고고학민 민속학연구소 사회과학원 출판사 이거는 개인이나 이제 민간 출판사가 아니에요. 북한 그 정부기관입니다. 거기서 발간하는 이제 고고민속 거기에 북한 개성에서 개성에 택견하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개정이 교수가 발굴해서 현지 이제 이제 자료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차 자료기 때문에 자 자료가 있으면 1차, 2차, 3차 이걸 인용하고 재인용하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뒤에 것보다는 이 처음에 이거 얘기했던 그게 이제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정희 교수가 고고민속에 발표한 이 북한 개성에서 1965년도까지 확인되는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한 측 이 택견 관련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한 20년 전에 이게 이제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때는 나도 개인적으로 사업한다고 뛰어다니고 또 어른들 살아 계실 때고 저 급한 게 없었거든 사실. 그런데 진짜 짧게 줄여야 되니까 지금 북한 측 택견 이거를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덕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교차되는 게 있어야 되고 비교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 자, 이 개정희 교수가 발표한 이 자료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택견이라는 것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동안에는 국내에서 택견 그러지만 송덕기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 그 사람 말로 하는 정언밖에 없어. 일방적, 얘기요. 그거를 비교해서 교차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됐던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수용을 해왔거든.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도 심리가 그렇죠. 문화재 지정되어 있다 하면 이런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 생각하잖아.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83년도 내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런데 태권도 역사 만들기로 고구려 벽화까지 조사 보고서에 올려놓고 그 짜깁기를 해가지고 지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지금 이 얘기 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송덕기가 있는데 송덕기가 얘기하는 거 시연하는 거 동작 택견 기술이다 얘기하는 거 이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없었잖아.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그냥 저 수용을 해온 거요. 그거는 지적돼야 된다. 그래서 북한 측 택견 이거를 이제 연구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런 전 차원에서 이 상호 간에 이게 뒷받침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 측 그 개성 지역의 택견도 송덕기의 존재로 인해 가지고 이 비교가 되고, 송덕기가 그동안은 일방적 주장이었지만 이제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선 북한 측 택견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 1차 이제 간단하게 내가 영상을 찍어줬는데, 전 세부적으로 내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동작을 재현까지 할 생각이에요. 자, 송덕기 택견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왜? 그동안에 일방적 주장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검증 자체가 안 돼서. 자, 그 중에서 두 가지 영상을 찍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게 이제 내가 다 깨끗하게 좀 닦고 해야 되는데, 이 택견이라는 거, 이게 자, 송덕기가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공식적인 자료로는 1973년도 문화재관리국이지, 그 당시에 문화재관리국에 예용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용해라는 이분이 송덕기를 인터뷰하고 조사 보고서 이거를 작성을 했지. 작성을 해가지고 그 당시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했어요. 그 자료가 1차 자료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아까 저 북한 자료, 개정희 교수 자료도 1차 자료거든. 근데 저기 2차, 3차 가면서 내가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북한 측에서도 저걸 짜깁길래. 왜? 북한에서도 태권도라는 게 있잖아. 그 역사를 소급을 시켜야 되거든. 그럼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 평양 날파람이다 해가지고 평양에서 날파람이라는 게 발생을 했는데, 그 기술이다 이래가지고 이 개성 지역에서 발굴된 그 개정희 교수가 이 발표한 그 기술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짜깁기 해가지고 그게 평양의 날파람 기술이다. 그리고 평양 날파람이 택견의 주류다, 본류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연결고리를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의 태권도다 이거야. 그게 이제 북한의 노동신문에도 그게 보도되고 그래. 그 정보는 1차 사료가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1973년 1973년에 이게 예용해 씨가 이제 송덕기 이분을 조사하고 이 보고서를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했잖아. 이게 1차 사료기 때문에 송덕기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간단하게 자 보세요. 1973년에서 이게 알려져 있기는 택견이 그러니까 예용해 선생이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를 했는데 이 문화재 지정이 이제 거절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 그 이유는 택견에 이제 기술 숫자가 적다. 그리고 이제 체계가 이게 없다는 거지. 체계가 문화재로 등록하려면 이게 체계가 없다. 그렇게 해서 충주 이제 신한성이라는 분이 송덕기한테 배우면서 그러니까 체계를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것은 다 알려져 있잖아. 그리고 태권도 이제 급단처럼 위계제도 그거를 동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바꿔서 만들어 놨지. 그 다음에 태권도처럼 품새를 만들었잖아. 본때 8마당 이래가지고
그게 태권도 태극 1장, 2장, 3장 이것처럼 저 본때 1장, 2장 뭐 이런 식이야. 그지? 이제 그렇게 해서 충주에서 이제 이 신한성, 저는 뭐 전체적으로 존칭 생략합니다. 신한성이, 저 이제 문화재 지정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송덕기 택견을, 저 이제 체계를 이렇게 막 만들어 나갈 때, 그때 송덕기, 이분은 어땠을까 하는 거야.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저 서울에서 이게 1973년이요. 여영의 문화재위원이 송덕기를 조사하고 문화재관리국에 그거를 냈는데 이게 저 문화재 지정이 안 됐거든. 그리고 나서 충주에서 신한성이 이제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던 과정이고, 그러면은 그때 이 1973년경에 이 송덕기라는 이분은 그냥 그 신한성이 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1973년도에 송덕기가 예영의 이제 조사에 응하고 이 문화재 이제 이게 안 됐지. 그리고 나서 신한성과 이 별개로 송덕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그 이제 자기가 택견이라고 이제 그때는 이제 교차 확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까 그건 주장이지. 자기가 택견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제 11가지 수잖아. 기술. 11가지 기술, 여기에다가 이 기술, 그러니까 이 기술들을, 동작들을, 확대하고, 체계, 그러니까 송덕기 자기 자신이 하는 그 체계에 대해서도 자기가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들렸겠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 하면은,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본인이 문화재관리국 조사위원한테 조사를 해서 그 택견에는 총 20가지인데 이게 좌우로 나누어서 이제 조사자에게는 반수니까 택견에는 한 10여 가지 기술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가 됐는데 이게 기술이 적다. 체계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문화재가 안 됐다. 물론 이거는 제가 문화재청에 팩트 체크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알려져 있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 그러면 그런 얘기가 들렸겠지. 그러면 신한성은 충주에서 그 체계를 만들어 나가던 과정이고, 그럼 송덕기는 그냥 서울에서 그러면은 멀뚱하게 있었겠느냐? 아니면 송덕기 스스로도 자기가 택견이라고 주장하는 거기에 이 기술이 부족하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필요성이 생겼잖아. 그래서 어떤 기술들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택견으로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체계 수립을 해가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의구심입니다. 학술적인. 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박종환 씨가 쓴 이제 택견 책입니다. 1973년이지. 그러니까, 문화재 거절이 됐지. 그렇게 알려져 있어. 자, 그 다음에 송덕기가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11가지 기술을만 그냥 보존하고 있었을까? 아니면은 그 기술들을 확장하고 확대하려고 했을까 하는 거야.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계가 없다 이랬는데 그 체계를 송덕기 본인이 수립을 하려고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정리지. 정리인데 그게 어떤 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게 아니고. 한 사람 얘기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 반대되는 게 있어야 돼. 나는 이런 기술들, 이 체계들에 대해서 송덕기가 1973년 이후부터 문화재 지정되기까지 10년이거든. 83년에 지정됐으니까 그동안에 나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근거를 내놔야 되잖아. 자,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73년에 11가지 기술인데 83년 박종관 씨 책에는 이게 기술 숫자가 대폭 늘어납니다. 73년에 택견에서 손만 서는 거는 칼제비 하나밖에 없다. 단 한 가지의 수다. 이래서 영희 선생이 딱 확신을 가지고 보고서까지 이제 그걸 썼어. 손기술 이거 하나밖에 없다. 했는데 여기는 손기술만 해도 26가지가 돼서 이게 대폭 늘어나 있어. 다른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은 이 자체를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냐? 믿고 안 믿고는 개인적인 자유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요. 자, 이렇게 해서 확대된 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뒤에는 더 확대가 돼. 김정은 선생 태견 책을 보면은. 계속 확대가 되는 거야. 기술들이. 책에도 마찬가지야. 신안성 쪽만 그런 게 아니야. 송덕기 본인 자체가 지금 이게 머릿말도 이게 송덕기가 썼습니다. 이 책은.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게 돌려차기라고 돼 있지. 이 태권도로 비교하면 옆차기입니다. 옆차기를 하고 찬발을 앞에 놓고 그 발을 축으로 해서 한 바퀴 돌면서 이게 태권도식으로 뒤후리기. 내가 옛날에 태권도 사범 할 때는 이걸 회축이라고 애들 가르쳤거든. 자, 송덕기가 이 박종관 씨를 태견을 가르쳤다. 이 머릿말에 그래 써뒀어. 가르치고 태견의 전부를 이제 공개했다. 태견 기술. 그러면서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는 거요. 태견 발차기로 돌려차기. 옆차기지. 여기 설명을 읽어봐도 옆차기요. 옆차기하고 찬발을 앞에 놓고 이 발을 축으로 해서 돌면서 태권도식으로 뒤후리기를 한다고. 연결 동작으로. (1973년도에) 예용의 이 문화지위원회 송덕기를 조사하고 거기 태견의 이제 기술이다 11가지. 거기에 발차기가 몇 가지가 적시되어 있어. 거기에는 이 기술이 확인이 안 돼. 없어. 나중에 확인이 되는 거야. 10년 뒤에 이 발간된 책에. 자, 그런데 자, 이 조사에서 73년도 조사에서 누락이 됐을 있어. 내가 그렇게 야박한 사람 아닙니다. 누락이 됐을 수 있어. 그게 나중에 이제 생각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록을 했을 수는 있어. 10년 뒤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송덕기 태견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한번 이게 자연스러우냐 그렇지 않으면 이질적이냐 그게 있는 거요. 이 민속으로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 왜?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하면서 보편화되니까 특수성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특수성이 있는 거는 이질적이다 이거요. 그거는 인위적으로 누군가 개인이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개작을 하든지 다른 데서 이제 흉내내 가지고 그거를 베끼 가지고 집어넣은 거야. 송덕기가 태견의 발차기라고 이렇게 73년 이후에 거기는 확인이 안 되지만 10년 뒤에 이게 태견의 발차기라고 하면서 태권도 옆차기식으로 하고 찬발을 앞에 놓고 그 발을 축으로 해서 태권도처럼 이게 회축을 하거든. 뒤구리기를 한다고. 연속 동작으로. 자, 이건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돼. 이게 자연스럽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다.
73년도에 거기서 이제 수록이 안 되고 누락이 되었던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지금 송덕기가 택견 발차기를 하면서 태권도 옆차기 식으로 하고 찬발 앞에 놓고 기울이기 하고 연결 동작 이게 과연 송덕기가 주장하는 그 이전에 그러면은 이게 전통적인 것이었을까? 그 당시에 보편화해서 하던 것일까? 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줄이고 이제 뒤편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뒤편 영상은 송덕기가 주도적으로 일본 무도를 유입한 부분. 내가 단어는 안 해 아직까지는 이제 추적을 해가는 과정이니까 연구자로서. 자, 그래 정리하면 1973년도에 예옹의 문화재위원이 송덕기를 만나서 채집을 해서 택견의 기술에는 총 20가지가 있는데 좌우로 나누면 한 10여 가지 된다. 그렇게 해서 벼랑에 이렇게 적시한다. 해서 이렇게 1차 사료에 송덕기 관련해서 나온 게 어디 있어? 11가지.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 11가지가 다가 아니고 누락이 돼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런데 10년 뒤에 우리가 확인을 해봤지. 이제 박종관 씨 책으로 거기에 10년 뒤에는 송기술이 1개에서 26가지로 이게 늘어나 있어.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또 이제 발차기가 또 이게 또 걸리는 거야. 내가 연구자로서 태권도식으로 옆차기하고 찬발 놓고 디우리기 연속 동작을 하는데 이게 송덕기가 이게 전통적인 택견 기술이다 하면서 저기 수록해 놓은 거야. 그런데 그 뒤에 송덕기가 그러면은 저 기술을 그대로 계속 이거는 택견 예전에 이렇게 했었다 주장이 일관되면 그나마 나. 그런데 그 뒤에는 이게 은근슬쩍하고 이게 확인이 안 돼. 그래서 자, 이번 영상은 1973년도 이제 택견이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되고 나서 신한성과 별개로 이 송덕기라는 분이 이 택견 자기가 택견이라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어떤 기술을 보완하고 어떤 체계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의문이지. 학술적인 의문을 내가 딱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보고서에 누락됐을 수 있다. 거기까지 내가 생각하고 이것도 들어가 보니까 확대가 되는 건 눈에 보이잖아. 객관적으로. 확대될 수 있어. 2023년도에 누락이 됐을 수 있으니까. 근데 확대가 됐는데 이게 확대가 돼도 너무 확대가 됐다 이거야. 그 다음에 73년도에는 이게 민속적인 느낌이 딱 있어. 그런데 83년도부터는 이게 일본식 무도 느낌이 너무 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이제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그 송기술이 들어가가지고 거의 그 당시 일본 우리 측으로 들어와 당수도라 했었지. 당수도식이에요. 그 다음에 발차기도 확인했잖아. 지금 태권도에서 거기 할 때는 보통 이제 운동 원리상 앞돌려 차기하고 찬발 놓고 이제 기울이기 하거든. 그런데 송덕기는 옆차기하고 찬발 놓고 기울이기 하는 게 전통적인 택견 발차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송덕기가 주도적으로 11가지 기술이 부족하니까 외부에서 이 어떤 기술들을 가져와서 전통적인 택견 기술이다 하고 주장한 근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